최근 강남 집값이 반등하고 서울 일부 단지를 중심으로 매수세가 늘면서 당정청이 잇따라 경고를 날리고 있습니다. 시장의 관심은 정부가 추가 부동산 규제책을 꺼낼지 여부인데요. 특히 한국은행이 올 하반기 기준금리 인하 가능성을 내비치면서 정부로서는 마냥 지켜볼 수만은 없다는 입장입니다. 과연 정부가 생각하고 있는 규제책으로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관련해서 오늘 이슈단에서도 여러분들의 의견을 살펴보겠습니다. 100원의 이용료가 있는 샵 3698 유료 문자로 여러분의 다양한 의견 많이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도움 말씀 주실 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 두성규 선임위원입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네. 위원님, 사실 강남 아파트 값이 이 8개월 만에 상승 전환했다. 사실 이 소식이 이제 우리 부동산 시장에 미칠 만한 좀 영향이나 이런 것들은 시사하는 바는 좀 남다를 것 같거든요. 그렇죠. 지금 이제 34주 만에 오른 것으로 한국감정원의 발표에 의해서 나타났는데요. 네. 그동안의 그 2018년도 9.13 대책 이후에 사실 전체적으로 부동산 시장은 상당히 가라앉아 있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이제 8개월 만에 가격 반등에 완전히 반등했다기보다는 이제 보합에서 상승이라는 첫 숫자를 찍었다는 점에 의미가 상당히 있다고 보여지는데요. 네. 이 부분에서 본다면은 오늘 날짜가 사실은 또 이 정부 문재인 정부가 출범해서 그 부동산 대책을 내놓은 지 6.19 대책을 내놓은 지 약 2년째 되는 그런 그렇죠. 또 시점이다 17일이니까요. 보니까요. 전체적으로 부동산 시장에 대한 정책 평가를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시점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이제 맞물리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이제 상당히 장기간 동안에 부동산 시장이 위축된 모습이었는데 그런 부분들에서 뭔가 새로운 돌파구를 열 수 있는 가능성을 보여줬다는 점에서 최근에 있어서의 그 상승 반전의 그 순간적이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의미를 많이 부여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감정원 관계자는 이제 아파트를 비롯해서 일부 재건축 아파트 상승 영향으로 상승 전환했다라고 설명을 했는데 네네. 사실 박원순 서울시장은 강남 재건축 불가 입장을 확고했단 말이죠. 그럼에도 그렇죠. 불구하고 올랐다라는 거거든요. 네, 그렇죠. 지금 사실은 이제 전체적으로 본다면은 그동안의 강남에 있어서는 규제로 인해서 많이 눌려 있는 데다가 또 2015년, 16년에 상당히 분양되었던 물량들이 입주로서 준공이 돼서 입주 물량으로서 상당히 시장에 많은 압박감을 주었습니다. 송파구 같은 경우에도 헬리오시티 영향이 컸죠. 네. 그런 상당히 상태에서 최근에 와서는 이제 규제가 많이 지속이 되는 가운데 시장 내에서도 좀 내성이 생기고 또 재건축에 대해서 이제 마냥 재건축 사업은 사실 중단시킨 상태로 갈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자체도 굉장히 비용이 많이 드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 상황 속에서 최근에 와서 이제 아파트라든지 일부 단지들의 어떤 그 거래 부분들이 조금씩 급매물들이 처분되는 그런 현상들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사실은 어떤 향후에 있어서도 재건축을 중심으로 해서 부동산 124의 발표에 의하더라도 약 7주간 그 강남 지역에서는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 본다면은 일단 최근의 움직임의 그 에너지의 바탕은 결국은 강남 지역의 재건축 사업인 것은 분명합니다. 네. 분명한데 그런 부분들을 서울시 차원에서도 상당히 부담스럽게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에 아마 시장께서는 그런 부분들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서 그런 부분을 강경한 어떤 발언을 하신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보여지는데요. 그렇지만 여러 가지 그동안의 3기 신도시 발표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의해서도 서울 시내에 있어서의 공급 부분에 대한 뚜렷한 대책들이 분명히 제시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재건축이나 재개발 등에 대한 사업성에 대해서 시장의 관심은 클 수밖에 없고 특히 강남 지역의 재건축 시장은 결국은 강남 불패라는 그러한 바탕이 큰 그 버팀목이 되어줬다는 점에서 향후에 있어서도 만일에 주택 시장이 상승 반전이 지속이 된다고 한다면 그 에너지는 아마 그 강남 지역의 재건축에서 나올 가능성은 크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사실 강남도 강남이지만 이제 비강남권도 이제 급매물이 팔리면서 집값 하락이 좀 잦아드는 분위기다라는 얘기가 나오는데 그 얘기는 이제 부동산 시장이 바닥을 쳤다라고 해석을 할 수 있는 건지. 네, 바닥을 쳤다는 부분은 아직 조금 성급한 것 같고요. 그런가요? 근데 지적하신 대로 지금 강남 지역의 전체적 서울 지역의 강남을 제외한 11개 어떤 구에서 사실 11개 구 중에 9개 구가 강북 지역이고 그 강북 지역이 현재 보합세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그동안 하락세에서 보합까지 올라왔다는 것은 강남 지역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서울 시내에 있어서 전체적인 수요 심리 자체가 상당히 안정됐다. 혹은 향후 시장에 대한 기대감이 상당히 높아졌다는 측면들이 있기 때문에 당장에 있어서 바닥세를 치고 전환됐다고 보기는 어렵겠지만 전반적으로 시장 내에 있어서 부동산 시장을 바라보는 혹은 부동산 시장 내에 있는 수요자들의 수요 심리는 상당히 서울 시내의 경우에서는
회복이 많이 됐다. 강남 강북을 가리지 않고 네. 그렇게 한번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사실 지금 어느 정도 부동산 시장 집값 안정세가 지속되고 있는 그 배경으로는 이제 뭐 경기가 안 좋은 상황도 있겠고 그렇죠. 또 정부가 뭐 대출 규제를 비롯해서 각종 여러 가지 정책을 내놓으면서 집값이 안정됐다라는 건데 하지만 지금 뭐 미국도 이제 하반기에 금리 인하 가능성을 그렇죠. 시사했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한은도 마찬가지로 어느 정도 금리 인하 가능성을 좀 열어두고 있는 것 같고 네. 또 3기 신도시 토지 보상금까지 얘기를 그렇습니다. 해본다라고 하면은 또 부동산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또다시 다른 변수가 되지 않을까 싶거든요. 네, 현재 부동산 시장은 사실은 여러 가지 또 규제에 의해서 어떻게 보면은 사실 봉쇄되어 있는 그런 시장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최근에 와서 한국은행의 금리 인상 가능성 타진에 대해서는 상당히 심리적으로 주는 영향이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은 현재 시중의 부동자금이 1,000조가 넘을 것으로 지금 추정이 되고 있는데 네. 그런 부분들은 사실은 대출의 규제를 받지 않는 영역이라고 볼 수 있고요. 거기에다가 한은에서 금리 인하를 단행을 하게 된다면 시중의 유동성은 더욱더 커질 것입니다. 그리고 3기 신도시와 관련해서 지금 토지 보상금 문제가 그 규모를 둘러싸고 논란은 많은데요. 현재 예측되는 것으로 본다면 올해 같은 경우에 한 6천억 정도 그리고 내년 같은 경우에는 최대 40조까지 풀릴 수 있다는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이런 부분들이 향후 3기 신도시 개발이 진척이 될수록 매년 20조 내외의 어떤 토지 보상금들이 풀릴 가능성이 많다는 점에서 가뜩이나 시중에 유동성도 많고 또 금리 인하 가능성과 함께 시중에 또 유동성이 더 증가할 가능성이 많은데 토지 보상금까지 합쳐진다면 상당히 부동산 시장에서는 어쨌든 구매력을 갖춘 쪽들의 어떤 사람들이 많이 진입한다는 측면에서 상당히 시장이 주는 영향은 클 것으로 네. 그리고 부동산 시장을 아마 달아오르게 만들지 않을까 싶습니다. 상황이 이렇게 되니까 이제 여당에서도 집값을 안정시킬 수 있는 추가적인 대책을 좀 시사를 했습니다. 네네. 근데 이제 사실 정부가 할 만한 건 좀 다 하지 않았나 싶긴 하거든요. 제가 봤을 때. 그렇죠. 지금 사실은 대책은 거의 9.13 대책에서 이제 세제라든지 예. 대출이라든지 또 여기 이제 우리 3기 신도시처럼 공급 문제까지 포함해서 전반적으로 나올 만한 건 뭐 다 나왔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에 있어서 이제 여러 가지 동료 현상 혹은 바닥세를 찍지 않나 이런 이야기들이 이제 오고 가니까 뭐 네. 정치권에서는 굉장히 부담스럽게 생각을 하는 것 같고요. 그래서 지금 정치권에서는 큰 화두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지금 경기 부양을 해야 된다는 그런 부담감이 좀 큰 편이고요. 그와 함께 또 한편에서는 집값 안정을 유지시켜야 된다는 그런 부담이 지금 큰 편인데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런 부분들에서 집값 안정을 도모하려면은 결국은 추가적인 규제를 내놓아야 되는데 그런 쪽으로 이제 거론되는 것은 나올 만한 건 다 나왔지만 네. 지금 봐서는 이제 양도세 부분에 대한 중과 면제 1주택자에 대한 면제 부분에 대해서 네. 혹시라도 저번에 뭐 여론조사 논란이 있었습니다만 네. 그런 쪽에 있어서 추가적인 어떤 기준이나 이런 것도 요건들을 좀 강화시키는 쪽으로 뭐 2년 실거주를 뭐 3년 실거주로 바꾼다든지 이런 이야기들도 나오고 있는 상황들이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대출 만기 부분에 대해서 만기 부분에 있어서 연장을 뭐 허가하지 않는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대출을 더욱더 옥죄하는 쪽으로 또 공교롭게도 오늘부터 DSR이 이제 이금융권에도 그렇죠. 적용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과 관련해서 대출 부분이 더욱더 추가적으로 규제될 가능성들이 있게 되고요. 또 한편에서는 이제 재건축 부분과 관해서 연한을 지금 현재 건축 후 30년으로 돼 있는데 그렇죠. 이것을 40년으로 하는 방안. 그밖에 또 주택 뭐 최고의 어떤 그 규제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주택 거래 허가제 부분, 네. 또 뭐 분양가 상한제 부분에 있어서 민간 영역까지 확대하는 부분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다 검토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궁극적으로 이런 부분들의 특성 중에 하나는 뭐냐면 이미 나와 있는 규제에다가 네. 조금 덧붙이는 것에 불과하기 때문에 그러니까요. 저는 만일에 나온다 하더라도 시장에 주는 효과 혹은 영향 이 부분은 극히 제한적일 것이다. 이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네, 또 하나 생각해봐야 될 게 지금 사실 지방 부동산 같은 경우는 뭐 거래도 실종된 상태에다가 그렇습니다. 미분양 사태 그리고 뭐 침체, 부동산 시장 침체라는 그렇죠. 표현이 나오고 있는데 이런 규제책이 또 나온다라고 하면 역시 그쪽에 더 안 좋은 영향이 나타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해봐야 될 것 그렇습니다. 같아요. 지금 뭐 어쨌든 말씀 주신 대로 시장은 우리 국내 부동산 시장은 뭐 서울과 그다음에 인근 수도권 정도 하고 그다음에 나머지 지방과 상당히 양극화가 심하다 이런 네. 식으로 이제 우리가 분석을 하고 있는데요. 만일에 서울 지역에 대한 규제 부분은 아무래도 지금 현재에서
규제 지역에서 벗어난 곳을 따로의 어떤 혜택을 준다든지 이런 쪽의 정부의 정책은 지금 나오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방에 주는 심리적 영향 자체가 굉장히 크게 되고요. 또 지방에 있어서의 많은 유동성들이 빠져나가서 수도권으로 집중되고 있는 양상들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만일에 이런 정부의 정책 기조가 계속 유지된다면 지방에 있어서의 회복 가능성은 더욱더 힘들어지는 상황이 아니냐 이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물론 정부도 이런 부분들을 개선하기 위해서 도시재생 사업이라는 것을 전국적으로 시범사업 지역을 선정하는 등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만 그 성과가 사실은 아직까지도 가시적인 부분이 전혀 나타나고 있지 못한 상황이다 보니까 지방에 있어서 부동산 시장 침체는 결과적으로는 지방 경기 자체를 위축시키고 이런 부분들이 전반적으로 지금 경기가 위축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지방의 어떤 고통이나 부담은 더욱더 커지지 않을까. 그래서 아마 정부로서도 상당히 고민이 클 것으로 보여지고요. 이 부분에 대한 예산 투입 부분들을 많이 검토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이제 예산이나 어떤 재정만을 넣어서 지방의 경기를 부양시키는 것은 저는 한계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네, 사실 이제 가장 큰 변수라고 하면은 내년 4월 총선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당 입장에서는 뭐 야당도 그렇겠지만 네네. 신경을 쓰지 않을 수 없는 네네. 이벤트다 보니까 변수가 될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이 총선을 전후로 해서 부동산 시장이 좀 어떻게 흘러갈 것으로 좀 보십니까? 네, 지금 시장에서는 총선을 전후해서 상당히 기대감을 표현하고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상당히 이제 정부가 어쨌든 현재 경기 자체가 위축되고 있다는 식으로 많이 해석되고 있다 보니까 총선을 전후해서 국민들이 좀 더 뭔가 관심을 갖고 좀 긍정적인 사고를 갖도록 하기 위해서는 사실은 경기가 좀 부양돼야 되는데요. 그 부분과 관련해서 부동산 시장의 역할이나 어떤 비중은 사실 저는 크다고 보고 있습니다. 정부는 뭐 반대를 하겠지만요. 네. 그래서 그런 상황에서 지금 정부가 제가 볼 때는 그런 상황이지만 아무래도 집값 안정이라는 그런 측면들의 또 화두를 무시할 수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정부는 아마도 서민들의 주거 안정이라는 것을 모토로 내세우고 현재와 같은 규제를 계속해서 지속해 나갈 것으로 보여지고요. 또 반면에 야당 쪽에서는 오히려 이런 부분들이 과도한 규제로 인해서 부동산 시장이 지나치게 위축되고 침체되었다는 그런 논리 위에서 아마 규제 완화를 들고 나올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런 부분들이 과연 내년 총선을 통해서 국민들에게 어떻게 선택받을 것이냐 하는 부분들을 우리가 지켜봐야 될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어쨌든 이런 부분들에 대한 그 자체가 거론되고 있다는 것은 결국은 부동산 시장에 있어서 새로운 어떤 돌파구를 찾을 수 있는 하나의 포인트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국민들이 부동산 시장에서 가지는 관심은 커질 것이고 또 부동산 시장도 나름대로 지금보다는 나을 수 있는 뭔가의 기대감들을 주는 그러한 상황으로 전개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네. 자, 3기 신도시 좀 얘기를 해볼게요. 지금 발표된 지 한 달 정도가 좀 지났단 그렇죠. 말이죠. 전반적으로 어떻게 보십니까? 제가 볼 때는 뭐 여전히 해당되는 지역에 있어서 주민들은 상당히 반신반의하고 있는 것 같고요. 또 그 이면에 있는 2기 신도시라든지 이런 쪽에 있어서의 반발은 대단히 크게 큰 것으로 보여집니다. 제가 그렇지 않아도 어제 사실은 3기 신도시 예정지구로 되어 있는 창녕지구 주변을 한번 살펴본 바가 있는데요. 그쪽에 프랜카드가 많이 붙어 있는데 그쪽에서는 이제 보상금과 관련해서 보상금을 적절하게 최대한 많이 받고자 하는 그런 의사 표시들이 많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주변에 있어서는 아직 조용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3기 신도시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사업 추진 과정에 있어서 예산 문제라든지 또는 그 위치 지적 자체에 대해서 또 2기 신도시나 1기 신도시의 반발 이런 부분들 그리고 해당되는 그 3기 신도시의 개발 컨셉 자체를 어떤 식으로 가져갈 것이냐. 조금 전에 뉴스에서도 환경 문제를 또 들고 나왔는데요. 다양한 부분에서 교통 문제라든지 또 자족 기능이라든지 서울로의 접근성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화두들이 사실은 제가 볼 때에는 명확하게 정리되지 않는 가운데 기존 신도시와의 관계도 지금 명확하게 어떤 관계 자체가 정립이 되어 있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3기 신도시는 아직까지도 뭐 한 달 정도 경과했습니다만 정부도 사실은 말 이외에 뭔가 가시적인 부분들에 대한 어떤 추진에 대한 의지라든지 계획 이런 부분들이 상세하게 나온 것은 아니기 때문에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으로 보여지고요. 제가 볼 때는 시청자분들한테 3기 신도시에 대해서 우선은 이건 굉장히 긴 사업입니다. 장기간의 사업이기 때문에 지나친 성급한 기대는 저는 좀 금물이지 않겠나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게 사실 시장에 어떤 긍정적인 모멘텀을 주기보다는 오히려 2기 신도시 뭐 집값 하락이라든지 그 부분의 반발 좀 부정적인 영향이 더 큰 것 같다는 저는 생각이 크다고 들거든요.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지적하신 대로
이 3기 신도시 개발 계획이 가지고 있는 큰 모멘텀은 사실 공급 부분을 갖다 충분하게 함으로써 시장에 장기적인 공급에 대한 수급 상황에 안정을 준다는 것이었는데 네. 지금 1기 신도시나 2기 신도시의 반발을 불러왔고 그렇죠. 3기 신도시의 사업 자체에 대해서도 부정적인 의견이 적지 않은 가운데 오히려 가장 근본적으로 서울의 어떤 수급 상황을 해소할 수 있는 하나의 큰 수단이라는 측면을 들고 나왔지만 서울의 수급 상황에 대한 어떤 해소 가능성은 크게 보지 않고 있는 상황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오히려 서울 지역 같은 경우에서는 이런 부분들이 3기 신도시에 대한 논란이 커지다 보니까 시장 상황에서는 서울 시내에 대한 주택에 대한 가치를 조금 더 높게 평가하는 그런 움직임마저도 나오고 있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3기 신도시의 앞으로 진로나 진퇴는 굉장히 힘겨운 상황들이 아마 앞에 놓여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지금 저희 이슈 진단 얘기하는 동안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많은 문자를 좀 보내주고 네. 계신데요. 몇 가지 좀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786님은 현 정책은 서민은 100년이 가도 내 집 마련은 못합니다. 라고 비판적인 문자를 주셨습니다. 네. 자, 그리고 끝자리 8268님은 주택으로는 돈을 절대 벌 수 없다는 시그널을 분명히 주고 민간 임대주택 정책도 폐지를 해야 된다라고 또 의견을 올려주셨습니다. 네, 0159님은 서울 집값 잡으려고 지방 집값 악소리 나고 있네요. 라고 주셨습니다. 예, 자 그리고 역시 끝자리 8268님은 이제 일가구 외 주택은 어마무시한 세금으로 팔지 않으면 안 될 정도로 세금을 부과하세요. 그러니까 주택은 이제 주거 용도 목적 말고는 투자 목적이 아니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의견을 올려주신 것 같습니다. 네. 사실 뭐 부동산 시장이 워낙 요즘에 안정됐다고 하긴 하는데 하반기에 이제 금리 인하 예정되고 뭐 여당이나 야당에서 총선을 겨냥한 정책들이 나오면 다시 또 상승세로 갈 수 있다라고 좀 보십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상승세로 갈 수 있는 가능성이 크다고 저는 보고 있고요. 예. 저는 사실은 이제 기대했던 것은 이사철, 그러니까 네. 가을쯤 이사철이 되고 그렇죠. 여러 가지 지금 입주 물량들이 어느 정도 소화되고 나면은 상당히 그 반등의 어떤 모멘텀을 가지지 않을까 이렇게 연말 정도를 좀 기대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네. 생각보다 빠르게 지금 한국감정원의 어떤 수치상으로 나타나고 있는데요. 저는 중요한 것은 시장에 있어서의 기능 자체에 대한 현 정부가 지나치게 공공주도로 모든 것을 가져가야 되겠다라는 그 의식 자체에서 문제 해결에 어려운 문제 해법을 잘 풀지 못하고 있지 않느냐.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민간 시장과 정부의 역할 자체가 공유하는 그리고 서민과 또 서민 이외의 많은 국민들이 같이 함께 잘 살 수 있는 그런 쪽의 방향으로 부동산 정책이 지속성을 갖는 가운데 저는 좀 추진되었으면 하는 네. 바람을 가져봅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오늘 한국건설산업연구원 두성규 선임 연구위원이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